배우분들 다 착석하셔가지고 저희 관객과의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연 잘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배우님들께 한번 질문하고요. 이후에 각 오신 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육성으로 해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게 좀 부끄럽다거나 어려우시면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통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분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공통 질문으로 5명의 배우분들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대본을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들과 현재 지금 공연이 오늘까지 4회차 공연을 했는데요. 공연 진행되면서 변화됐던 생각이나 감정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문자 통역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는 배우님들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질문. 성함 먼저 말씀. 하영미입니다. 매번 관객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분위기도 다르고 저희의 흐름도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4회차 공연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도 많이 받고 이제 역시 연극은 관객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학생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고등학생 학생들이 와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제 주제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말들이 또 학생들하고 많이 닿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학생들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객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완성되는 보다는 좀 더 발전되는 그런 공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관객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귀중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는 사실 지금 공연과는 약간 다른 대본이었어요. 약간 수정이 지금 많이 돼서 약간 다른 대본이었는데 그때 사실 굉장히 슬쩍 읽고 그냥 친구들 얘기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유진이한테 그냥 알겠다 그러고 말았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사실. 그냥 굉장히 처음 제가 받아서 읽었을 때와 연습을 하면서 느꼈을 때, 그리고 지금 무대에 서면서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는 유진이의 대본은 사실은 저한테는 시시각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네, 용미 역할의 곽지숙입니다. 저도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는 지금 느낌과 굉장히 달랐고요. 물론 대폭적인 수정이 또 있었죠. 네, 전반적으로 수정대 그러니까 수정을 제외하고라도 좀 단편 영화 같다, 뭐 시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 부분은 시 같은 느낌은 유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연하면서 제일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 이야기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하려고 하는 태도를 저희가 취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매일 다른 분들과 새롭게 만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아는 분도 보이고 이제 낯선 이제 느낌들, 매일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보실 때마다 느낌도 다르고 해서 그때 늘 새롭다, 새 것이다 라는 느낌 때문에 초긴장입니다. 대사를 까먹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 역할을 맡은 윤현길입니다.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사실 한 번에 이해를 못해가지고 몇 번 읽었어요. 근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쯤 읽었을 때 처음에 읽었을 때 하다가 하다가 세 번째쯤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먹먹하지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핑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연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한테 뭔지 모를 묵직함을 줘서 이게 뭘까?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 뭐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본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연습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썼구나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하면서 좀 더 많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연습 과정은 그걸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는 바들바들 떠는 토끼처럼 자꾸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사실 입장에서 딱 섰을 때가 제일 떨리거든요. 관객들 있는데 이렇게 서가지고 멘트를 하고 이때가 다들 처음에 극장 딱 들어오면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머리를 올려놓고 이거 안 틀리려고 엄청 연습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바들바들 떨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소란이었고 옥자연입니다. 대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이해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했었어요. 근데 뭐 하나하나 이야기들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궁금증이 되게 컸고 연출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이런 생각으로 연습을 시작했던 것 같고 연습이 한 달 정도 힘들었던 것 같고 저는 두 달 연습을 했는데 한 7주쯤 됐을 때 그 하나하나 이야기들이 너무 하나하나가 다 각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이 하나하나 얘기할 때 막 다 매일매일 다르게 다가오고 너무 소중한데 그게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2달이 걸렸는데 관객분들은 한 번 보고 그걸 알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왜냐하면 너무 이제는 대본이 너무 소중해져 버려서 저한테 이거를 어떻게 잘 해야 되나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공포를 가지고 공연을 시작했는데 일단 관객분들이 많이 위로를 줬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좀 엄청 행복했던 것 같고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왜요? 다가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떨려요, 이 무대가. 보통의 무대, 관객석이 저기 멀리에 있고 불이 다 꺼지고 배우들이 무대 이제 한 면에서 하는 프로시니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 한 2-3분 떨죠. 들어가면 없어지거든요, 그 떨림이. 근데 이건 내내 있어요. 공연 내내 있어가지고 우리가 17회 동안에 안 떨고 하는 때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제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저희 설유진 연출님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이번에 연극 극작부터 연출까지 다 다 하신 설유진 연출님이시고요. 매일매일 극장 뒤에서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 아마 질문에서 연출님께 많은 질문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연출님께 질문은 안 드릴 거고요. 관객분들 질문을 저희가 더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하시고 싶으신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 건데요. 이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마이크가 안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켜져. 이거 나오고. 네, 안녕하세요. 홍영주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현재 영문과 학생이고 영미 드라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연극 공연을 보고 리포터를 써야 돼서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극을 정하는데 다들 상업극들을 많이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난 좀 특별하게 좀 써야지라고 해서 사실 이 극을 선택을 한 것도 뭐 줄거리를 봤을 때도 사실 약간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되게 특별하겠다라고 해서 그 정보만 알고 들어왔는데 원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별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극이 진행이 되면서 저도 조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저도 모르게 뭔가 끝날 때쯤에는 위로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배우분들의 연기 하나하나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논리적이진 않지만 그 대사 하나하나에서 받는 위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길게 생각을 두고 여분을 좀 남겨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저도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제 이 그게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소제목으로 실험극이 맞으시죠? 그래서 이게 희곡의 형태로 쓰여져 있겠지만 대사나 배우들의 어조들이 문어체로 진행 일단 말씀을 너무 길죠. 아니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너무 말이 빠른가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배우들의 어조들이 문어체이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캐릭터를 연기한다기보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스토리텔러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상의 시공간에서 문어체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했고 두 번째는 첫 시작에 캐릭터 소개를 할 때 헤어스타일이랑 의상차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 색깔들이나 이런 헤어스타일들이 이 그게 뭔가 연결점이 있을까 해서 그걸 계속 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걸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왜 첫 시작에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가 있나요, 저희가? 아니 그 문어체 일단은 실험극? 네, 실험극이고 문어체로 실험극이라는 언어를 지금 레포트에 쓰고 싶으셔서 확인을 받고 싶으신 아니 거죠. 저는 지금 레포트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거는 실험극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공연을 솔직히 상업극이라는 말도 무엇을 상업극이라 부르냐, 실험극을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제가 대답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마침 여쭤보신 그 두 가지가 문어체와 그 인상착의 설명드린 것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베리어 프리 혹은 베리어 컨셔스라고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벽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 저희의 그 배우의 외모를 설명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정보를 나누고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아마 궁금하셨던 인상착의 관련이고요. 그 문어체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연극에서 지문이라고 지문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념을 적용시킨 공연을 아예 만들고 싶었어요. 음성 해설이 따로 있다거나 자막 해설로 따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과 자막이 동시에 같은 정보를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시킨 공연이라서 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딴에는 그것도 충족시키면서 예술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저희가 베리어 프리를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 자막이랑 음성 해설을 도입하게 되면서
저희 3번 정도 오늘 참석도 같이 해주셨는데 혜랑님과 성수님이 저희 그 자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막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읽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청각장애인 분들이나 시각장애 가지신 분들도 이 공연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 네, 나오고 있나? 네, 그 안양에서 세골바다 보존자에 불구하고 조기 퇴원해서 이 연극을 보러 온 최규현이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나이 50인데 연극을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름 공부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옥자연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극 공연 보고 나서 누구한테 야 무슨 연극을 보고 왔냐라고 묻는다면 저 또한 내가 뭘 봤지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옥자연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연극의 내용이 대체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논리적이지 않다. 영어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 전에 봤던 리뷰가 있는데요. 너무 그분이 잘 써주셔가지고 기억에 남아서 공유를 하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고 또 상처도 입고 또 상처 입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는데 그런 많은 좀 사회적으로 여러 번의 참사를 함께 겪었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좀 무기력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데 그렇지만 사랑을 지키려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리고 옆집 할머니에게 수박을 가져다 주는 것 정도는 나 또 하고 싶다라는 어떤 리뷰를 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거였는데 하여간 네 그냥 어떤 따뜻함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자유와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네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하나? 언니. 도와주세요. 지금 얘기가 충분히 안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자유와 사랑을 찾는 되게 함의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연출님 작가님께서 쓰신 대본 안에 그냥 아마 한 2-3번 더 보시면 아 저게 저거였어 라고 느끼실 만큼 앞부분에서부터 단어나 어떤 장면들이 함의가 되게 많이 있고요. 되게 세심하게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 할 만큼 많이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에 느끼시기에는 좀 버거우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이 공연은 특별히 또 내가 느끼는 만큼이 그냥 그게 정답인 것 같은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말로 설명하긴 힘든데 뭔가 그런 듯한 느낌이 막 약간 그런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 약간 그런 쪽의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픈톡에 한 분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 하나 남겨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는 연출님께 하나는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이 톤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이게 연출 의도가 어떤지 되게 궁금하다고 한 분이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개 남겨주신 것 중에 이 무대가 회전 목마? 컨베이어트 벨트 같은 느낌도 드셨대요. 그래서 이걸 배우님들이 직접 회전하시면서 어지러우시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은 제일 처음 저희 연습할 때 되게 힘들어하셨던 배우님께 한번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숙 배우님이랑
지금 한길 배우님이 처음에 이거 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하셨을 때 느낌과 지금의 느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오르골 같이 저희가 계속 돌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무대보다 조금 솟아있고 조명도 가깝고 그래서 처음에 정말 그 셋업 들어와서 이게 리허설을 할 때 화형식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게 막 뜨겁고 굉장히 그리고 또 막 건조하고 그래서 진짜 약간 그런 위치에 있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조도 자체도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위하고 아래가 한 발짝 차이인데도 엄청나게 차이 나서 적응이 잘 안 되면서 엄청 어지러웠어요. 진짜 엄청 어지럽고 중간에 멈추어야 할 정도로 어지러웠는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적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 탓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적응이 많이 돼서 어지럽진 않습니다. 네, 처음에 자리를 항상 상황 말씀해 주시고. 윤현길입니다. 소연영 맡았었고요. 처음에 이렇게 하고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항상 다른 데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관객석 무릎에 앉았다고 어디 가냐고 매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텀블러를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다른 색으로 텀블러를 보고 찾아가자. 그렇게 해서 근데 신기한 게 또 하다 보니 적응이 돼서 처음에는 사실 연습실에서도 보는 저도 좀 어지러웠거든요. 하는 사람도 어지러웠겠지만 보고 있는 저도 좀 어지러워서 이거 약간 멀미나지 않아? 약간 이러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어떤 대사의 흐름을 맞춰가면서 했던 걸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보는 것도 그렇게 어지럽지 않았고 돌면서 어떤 움직임이 살짝씩 들어가는 것들이 약간 되게 시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나서 그걸 더 좀 살려보자라고 하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형식들을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 배리어 컨셔스랑 되게 많이 맞닿아 있고 그게 저희한테 도전이었는데 굉장히 나름 뿌듯한 어떤 신기한 체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리를 정하고 거기서 일어나서 난 누구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돌잖아요. 처음에 이런 것도 시각장애인 분들께 이 자리에 어떤 배우가 앉아 있습니다를 한번 인식시켜 드리는 그런 장치였고 또 처음에 말을 느리게 하기 시작한 것은 청각장애인 분들이 자막을 같이 봐야 되는데 빨리 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면 배우를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말해보자를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또 시적인 은유를 찾게 되고 연출님이 또 좋아하시는 게 어떤 시적인 움직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저희 모두 좀 도전이었지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단톡방에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말의 그 톤이나 아니면 그 방식에 대해서 연출님이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자연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어떻게 베리어 컨셔스의 개념으로 저희가 다가가서 진행을 한 거긴 한데 연출님이 조금 더 그 연출님의 의견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 배우님 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저희 연출님이 약간 무대 복지를 있으세요. 이해해 주세요. 재현하지 않는 연기. 사실 전에 저 로비에서 보신 영상 혹시 보셨으면 거기에 다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영감을 언젠가 꼭 한번 구현해 보리라 생각했던 것이 제가 처음에 연극계 미투가 터졌을 때 모 극단의 연습실에
그냥 모이자 했는데 한 150명이 모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좁은 연습실이었는데 빼곡히 앉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서서 얘기하기도 하고 손을 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어떤 위로도 주고 용기도 줬던 것 같아서 그것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공연으로 구현해보고 싶었고 여러분들을 비슷한 거리로 한 분 한 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베리어 컨셔스, 베리어 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젠가는 꼭 공연의 대본 단계부터 구현을 해서 그냥 보충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닌 같은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을 해보고 싶어서 대본 단계부터 이렇게 썼던 것이고요. 그게 네 그랬습니다. 네, 질문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관객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이쪽에 다음에 해랑님 여기 먼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성함 말씀해주시고 네. 김은비라고 합니다. 오늘 공연 정말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연을 보면서 받은 감상은 뭔가 약간 음유 시인의 이야기를 모닥불 근처에서 둘러앉아서 듣는 듯한 되게 좀 위로를 받고 따뜻해지고 근데 조금은 아픔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감정을 느꼈는데 아까 다른 분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무대가 기존에 제가 봐왔던 무대랑은 또 달라서 되게 신선하다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면서 이 창작진 그리고 연출님 배우분들 다들 만드시면서 이런 거는 정말 내가 잘 구현을 한 것 같다. 어떤 우리의 아이디어나 내 생각을 잘 무대에 그리고 이 공연에 녹여낸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분 연출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근데 되게 저희가 의도했던 바를 되게 잘 파악하신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사실 다 이게 연극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무대 디자이너와 뭐 조명 감독, 조명 디자이너, 뭐 자막을 만드신 분 여러분들의 그것이 합쳐진 것이라서 딱히 제 아이디어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고집을 부려본 것은 이야기를 어떤 장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몸짓으로 눈빛으로 그 이야기를 또 보여드리는 것 그것을 했는데 저는 배우분들이 그걸 다 찾아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우분들 중에 덧붙이고 싶으신 분 없으실까요? 영미 배우님 춤 안무 같이 해주셨잖아요. 영미 배우님은 안무도 네. 해주셔가지고 그 안무 하면서도 그다음에 연출하시면서 과정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하영미입니다. 그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 초고부터 계속 바뀌는 거를 연출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안무를 이제 어떻게 하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프로시니엄으로 생각하고 혼자서 계속 춤을 추면서 움직임을 찾고 막 메모를 해놨는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 움직임도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어요. 제가 아이디어 좀 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합된 움직임들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정태춘 그 분의 노래가 되게 강하잖아요. 되게 좋잖아요. 너무. 그래서 이 음악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음악이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움직임, 분위기 이런 거는 뭘까 해서 과하지 않은데 또 안 하지 않는 그 선을 좀 찾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은 막 만든 다음에 좀 많이 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음악에 좀 더 맡겨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런 배우분들이 다 과정 중에서 다들 도와주셔서 이제 막 왈츠 이런 움직임, 이렇게 손 제스처 이런 것들은 배우분들이 다 찾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움직임들이었습니다. 여기 마이크 하나 더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접근성 자문과 모니터링을 진행한 해당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미 나와서 원래는 영미 배우님한테 움직임을 만들 때 어떤 거를 고려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연출님께서 이제 마이크를 넘겨주셔가지고 근데 대신에 좀 들으면서 생각난 질문이 있다면 사실 이 연극이 배려 콘서트를 하고자 한 연극이었는데 또 이런 자막이 구현이 되고 또 개방형 음성 해설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배우의 이상을 설명해주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였고 이제 중간중간에 춤을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이런 동작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거를 다 묘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다 묘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여기 가슴에 손을 대는 거를 좀 세게 치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칠 수 있는 거를 이제 시각장애인이 이제 소리로서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약간 대안을 찾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춤을 춘다 하고 이제 친구들이 춤을 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춤을 추는 내용의 움직임에 대한 거가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실제로도 시각장애인에게 무용을 음성 해설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형태고 더군다나 이 연극이 또 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극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해설하는 것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연출님한테 혹시 근데 자꾸 연출님한테만 질문이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네 그래서 이거를 배려 콘서트 연극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조금 이런 건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연출님뿐만 아니라 배우분들께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출님 제일 먼저. 제가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음악을 엄청 좋아하는데 음악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춤이라고 생각해서 음악이 나올 때 춤을 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춤을 넣었더니 이제 시각장애인분에게는 또 그 춤 사이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연쇄가 되면서 이걸 막으면 저게 터지고 자꾸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속상해하면서 공연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속상해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춤 부분은 그래서 아마 문자 발송 받으셨을 텐데 거기에 시각적 정보를 저희가 그래서 음성으로 옥자연 배우님이 녹음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든 해소해 나려고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설유진 연출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베리어 컨셔스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가시고 계셔서 이후에 점점 더 발전하시지 않을까.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네, 하고요. 저희가 터치 투어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미리 한번 들어오셔서 여기에 기둥이나 지금 무대가 어떻게 쏟아져 있는지를 밟아보실 수 있고 객석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배우분들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다. 그런 것들 설명을 하는 것도 하면서 최대한 저희도 이 장벽을 어떻게든 저희가 허물어 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지금 단톡방에서 약간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랑사이는 오기가 맞는 건가요? 답변해주세요, 연주님. 오기인가요? 아 이거 계속 배우들이 물어봐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간 건데 각자 판단으로 승자가 사랑이라고 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승자가 일부러 그런 것인지 뭐 잘못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승자가 사랑이라고 똑바로 쓸 수 없었던 것 같다 정도. 네,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사랑이라고 쓰기가 여기에 랑사이를 저는 보면서 오기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승자 또는 승자로 표기되는 배우분이 시를 외칠 때 시가 탄생하는 순간 사랑이로 외쳐서 극속 안에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다고 남겨주셨어요. 단톡방에 질문 아니어도 배우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예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그 서대문구에서 진행하는 음성 해설,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을 음성 해설하는 봉사활동을 한 2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 들었던 게 오히려 그 어떻게 감정이라던가 좀 이어지는 시퀀스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흔히 얘기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상황이 감정적으로 잘 전달이 되면 말소리에 잘 전달이 되면 더 이해가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쁜 상황이면 저도 좀 기쁘게 이야기를 하라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극을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말소리가 이게 또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렇게 느끼는데 청각장애인 분들은 천천히 물론 감정은 전달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확연하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 사실 집중력을 잃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두 장애인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또 반대로 저도 그냥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막이 들어가는 게 너무나 좀 제 시선을 어지럽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과연 베리어 컨셔스가 오히려 다른 버전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오히려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답할까요? 네네. 청각장애인분과 시각장애인분들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연, 거기에 비장애인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공연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은 저는 비장애인으로서 모든 감각들이 저에게 던져지는 것들 그거를 풍부하게 받아들이면서 제가 선택해서 공연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는데 제 딴에는 장르를 만들어 본 거거든요. 제 딴에는 그 중간을.
그러니까는 어느 쪽에도 탁월하지 않아도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어느 쪽으로 탁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더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뻗어나간 것 그것을 만드는 데 목표를 뒀고요. 이 작품이 오로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아유. 급 마무리를. 네, 저희 네, 그래서 이 공연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같이 보고 있어서 보다 보면 볼 때마다 새로운 점